70세가 넘어갔다면 노후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이 5가지 방식입니다. 길을 건널 때 아무도 천천히 가라고 하지 않고, 콧물이 나도 아무도 더럽다고 하지 않으며, 말이 거칠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70세를 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70세가 넘으면 고대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즉, 70세가 넘으면 많은 일들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나이로 보면 70세는 고희의 나이에 이르고 신체적으로도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친구는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옛 친구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는 이러한 외로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70세가 지나면 마음을 비우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며 즐길 것은 즐기는 것이 노후의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춤을 추거나 마작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노인이 이 나이에 이런 오락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죠. 하지만 70세가 넘은 후 노후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춤을 추거나 마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방식입니다. 이 5가지 방식만 제대로 지킨다면 노후를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후회 없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남과 어울리지 말고 남의 눈치를 적게 보세요. 한 국학대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정 나이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3명의 절친과 한 잔의 차를 나누며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지쳐 삶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특히 70세가 넘으면 더 이상 남들과 어울리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하며 남의 눈치를 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편안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웃 박 할머니는 올해 70세이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퇴직했고 퇴직 후 퇴직연금은 현재 80만 원이다. 박 할머니는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아들, 며느리 일에 모두 참여하세요. 그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참견하세요. 그러나 박 씨의 지나친 간섭은 아들과 며느리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이혼까지 초래했다. 이에 대해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가족을 위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은퇴한 후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살면 됩니다. 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한다. 자녀와 너무 어울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너무 어울리지 말아라. 때로는 간섭을 덜 하고 다른 사람을 덜 신경 쓴다면 삶이 더 투명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2번째, 자율성 유지,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기. 70세가 넘으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부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부 노인들은 몸 상태로 인해 성격이 급해지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후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율성을 유지하고 술은 과도하게 마시지 않으며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생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한 해의 시작은 봄에,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성 질병, 예를 들어 치매나 손의 위축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병원 검진. 일부 노인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자신에게 병이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 가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면 치료하고 아프지 않으면 예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을 조심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기. 고대 책 주역에서는 행동과 말은 한 사람의 삶과 명운을 결정짓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입을 잘 다물고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노인이 되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일들을 지나치게 싸우지 말고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후도 화가 나지 않고 더 투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쉽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 저 집 또는 이웃들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신경 쓰는 것을 일종의 습관처럼 여깁니다. 사실 70세가 넘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각자가 자신의 인과응보를 겪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깨우려 해도 잘못하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깨우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형제자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교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을 개조하는 일은 교도소에서 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한 번의 가르침이 전부입니다. 70세가 넘어서는 너무 착해지지 말고 남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인연이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늘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뿌리가 없는 풀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본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이 시끄럽고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압박, 친구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기대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70세가 넘은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작은 선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큰 돈을 투자하여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은 본성을 지키지 못한 특징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함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노인들은 내면의 평화와 확고함을 유지하고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며 본심을 지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70세가 넘은 후 노후를 잘 사는 방법은
먹고 마시고 놀고 마작을 하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노인은 더 편안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급 건강관리란 운동이나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4가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선택하며 공원이나 광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노인들은 잠이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믿고 침대에 누워 신체의 기능 소모를 줄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일까요? 사실 이 2가지 방법 모두 고급 건강관리법은 아닙니다. 70세가 넘은 사람에게 진정한 건강관리는 주로 4가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요함으로 몸을 다스리기. 옛말에 고요함으로 몸을 다스리고 절약으로 덕을 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현재 사회는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며 모두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러 일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피할 수 없이 급해지고 조급해지며 남을 쫓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발걸음이 어지러워지고 점점 더 초조해지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70세가 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주어져 인생의 이 귀한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추구했던 명예와 재물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이들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과 이야기를 느끼고 자신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일들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또한 존경은 단지 마음의 수양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빼면 화를 내거나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노년층에겐 해로운 일만 가득하며 결국 이로 인해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번째, 고독을 즐기세요. 100년의 고독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오고 가는 고독한 길이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파트너라는 단어가 유행하는데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밥을 먹으려면 함께 먹을 사람을 찾고 여행을 떠나려면 여행할 사람을 찾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어떤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주 고독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 고독감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사실 고독은 자신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취미를 찾고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꽃을 기르는 등의 활동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할까요? 파트너는 단지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줄 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평소에 혼자서 취미를 즐기고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고독이 싫다면 가끔 아무 약속 없이 친한 친구들과 방문하거나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렇게 살면 고독감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을 잘 결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앞서 언급한 방법들이 대부분 마음가짐에 관한 건강관리라면 이 방법은 신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우리의 건강을 돕지만 마음가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생명은 운동에 있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사람에게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과도한 운동은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이제 체력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정확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운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을 키우고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노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경직되고 노화되는 근육을 다시 활동하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굳어져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운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심리적으로도 피로감을 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는 신경을 쓰지만 휴식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나가 없으면 제대로 된 건강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기운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처럼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피로를 받아들이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고 정신을 회복한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하루 79시간 정도의 수면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잠을 자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잠자는 것도 중요하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결과를 확인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국 참을 수 없을 때 병원에 가게 되죠. 그때는 이미 병이 진행되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친 노인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신속한 전신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빠르며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자신도 안심하고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더 안심하고
좋은 일 아닌가요? 네 번째, 선한 일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기. 이 건강법은 조금 신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은 전적으로 진심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이 나의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선행은 당신이 심은 씨앗과 같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결국 선한 보답을, 악한 일은 악한 보답을 가져옵니다. 노인들에게 있어 이 신비학적 관점은 믿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어쩌면 당신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신이 있다는 말처럼 당신이 행한 선한 일, 쌓은 인연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이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면 인생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으며 덕을 쌓은 집에는 복이 넘친다는 이 말 그대로 선한 일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영대 후반이 되고 손에 돈이 생기면 이 세 곳은 빨리 떠나야 한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2001년 미국의 데이비드 리 에드워즈라는 실직자가 있었는데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2,7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상금을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후 데이비드는 별장, 자동차, 수집품, 개인 비행기까지 구매했으며 심지어 마약에 빠지기도 했다. 당첨된 지 1년 만에 그는 1,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 은행은 그의 집을 압류하고 그는 결국 창고로 쫓겨났다. 마지막에는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된 후 몇 년간 더 불행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돈을 통해 이제 돈 걱정은 없겠지 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면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투자하며 결국 재산은 빠르게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단지 부를 운반하는 사람일 뿐이다. 인생의 첫 번째 반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애쓰며 두 번째 반은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시인도 말했듯이 인생 70이 되면 고사리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라. 얻는 것이 복이라면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면 오히려 피곤해진다. 후반 인생의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50대가 되어 손에 돈이 생겼다면 이 세 군데는 빨리 떠나야 한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첫 번째, 명예의 땅에 얽매이지 말라. 왕수초와 장동양은 대학 4년 동안 같은 기숙사에서 지낸 친구이자 동급생이었다. 1997년 두 사람은 운 좋게도 같은 국유 기업에 입사했다. 왕수초는 사교성이 부족했지만 전문 기술력이 뛰어나 연구개발부에 배치되었고 장동양은 뛰어난 두뇌와 입담으로 이사회 비서직을 맡았다.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후 4년이 지난 2001년 말 두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평생 고용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결단을 내리고 자신만의 회사를 창립했다. 왕수초는 기술 분야를 맡고 장동양은 마케팅과 시장을 담당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노력하며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관리 부실로 인해 파산 직전인 한 구식 국유 기업을 인수했다. 당시 그들은 막 창립된 새 기업이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을 인수하면서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는 별명을 얻었다. 죽은 낙타가 말보다 크다는 속담처럼 이 인수의 성공은 회사 규모를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의 유리한 정책에 힘입어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고 다양한 기술 및 제품 라인을 확장하며 작은 주주들도 받아들였다. 8년 후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급등했다. 사람이 50대 후반이 되고 손에 돈이 생기면 이 세 곳은 빨리 떠나야 한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2001년 미국의 데이비드 리 에드워즈라는 실직자가 있었는데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2,7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상금을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후 데이비드는 별장, 자동차, 수집품, 개인 비행기까지 구매했으며 심지어 마약에 빠지기도 했다. 당첨된 지 1년 만에 그는 1,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 은행은 그의 집을 압류하고 그는 결국 창고로 쫓겨났다. 마지막에는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된 후 몇 년간 더 불행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돈을 통해 이제 돈 걱정은 없겠지 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면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투자하며 결국 재산은 빠르게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단지 부를 운반하는 사람일 뿐이다. 인생의 첫 번째 반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애쓰며 두 번째 반은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시인도 말했듯이 인생 70이 되면 고사리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라. 얻는 것이 복이라면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면 오히려 피곤해진다. 후반 인생의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50대가 되어 손에 돈이 생겼다면 이 세 군데는 빨리 떠나야 한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첫 번째, 명예의 땅에 얽매이지 말라. 왕수초와 장동양은 대학 4년 동안 같은 기숙사에서 지낸 친구이자 동급생이었다. 1997년 두 사람은 운 좋게도 같은 국유 기업에 입사했다. 왕수초는 사교성이 부족했지만 전문 기술력이 뛰어나 연구개발부에 배치되었고 장동양은 뛰어난 두뇌와 입담으로 이사회 비서직을 맡았다.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후 4년이 지난 2001년 말, 두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평생 고용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결단을 내리고 자신만의 회사를 창립했다. 왕수초는 기술 분야를 맡고 장동양은 마케팅과 시장을 담당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노력하며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관리 부실로 인해 파산 직전인 한 구식 국유 기업을 인수했다. 당시 그들은 막 창립된 새 기업이었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을 인수하면서 뱀이 코끼리를 삼켰다는 별명을 얻었다. 죽은 낙타가 말보다 크다는 속담처럼 이 인수의 성공은 회사 규모를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의 유리한 정책에 힘입어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고 다양한 기술 및 제품 라인을 확장하며 작은 주주들도 받아들였다. 8년 후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급등했다. 회사의 15주년 기념일, 회사는 경영 성과와 시장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처음에 2명의 젊은 인재들은 동창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업계에서 떠오르는 기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대주주인 김동현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나서 그의 야망이 커졌고 그는 소액주주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대했다. 이재호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 사람들 간의 심리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매우 씁쓸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김동현이 자신에게 손을 대기 전에
그는 회사의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주식을 자진해서 매각하고 소량의 지분만 남기고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서 모든 직책을 사임했다. 그 결과 김동현은 회사에서 흔들릴 수 없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재호는 조용히 물러나며 미리 은퇴 생활을 시작했고 캠핑카를 타고 세계를 여행했다. 고대의 말이 있듯이 세상은 모두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이익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다. 싸움은 자신을 가두는 벽을 쌓는 것과 같고 물러남은 자신에게 길을 여는 것과 같다. 벽을 높이 쌓을 것인지 길을 넓게 열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도덕경에 따르면 어떤 일이 절정에 다다르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구부러지면 온전하고 직선은 진리로 나아가며 적은 것에서 얻고 많으면 잃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물과 같고 그 누구도 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공하고 나서 물러나는 것도 중요한 미덕이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인생은 자신의 본성을 지키고 성취 후에는 물러나야 한다. 두 번째, 풍요로운 땅, 미인과 재앙의 관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아틸라는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헝가리의 지도자로 그의 군대는 2번에 걸쳐 발칸 반도를 침공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했으며 오를리앙 지역까지 정복했다. 당시 아틸라는 유럽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미녀에 대한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의 운명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사치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여성들을 소유했으나 결국 궁녀의 손에 의해 암살당하게 된다. 고대의 말처럼 색은 뼈를 깎는 칼이라 했듯이 미녀에 대한 집착은 결국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욕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미인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재호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더 큰 욕망을 갖지 않고 단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즐겼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의해 자신을 잃고 결국 후회하며 인생을 마친다. 하지만 이재호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싸우지 않으며 적당히 물러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방식은 매우 현명했다. 결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와 조화에서 오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아를 실현해 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목표이다. 어느 날 은연중에 강남으로 여행을 가서 머물렀던 황제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희롱하려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삶을 목격하고 그들의 어두운 성격과 시야의 좁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무지함, 근시안적이고 급하게 성공하려는 성향,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진장 사람들에게 하나의 옥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난한 땅, 악한 물과 악한 사람들, 가난한 산과 나쁜 물,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가난한 산과 나쁜 물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속담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유한 땅에서는 사람들도 부유하다. 하지만 가난한 땅에서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결코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가난한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때로는 가장 진정한 선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정한 악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남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 험담을 하며 심지어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서로 싸우고 부유한 사람은 서로 돕는다라는 말처럼 가난한 땅에서는 경쟁과 다툼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적고 그들이 얻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피해일 뿐입니다. 작은 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 인생에서 돈을 벌고 나면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지 가난하고 작은 곳에서 그 돈을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곳에서는 마음은 편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의 관계와 싸움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작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는 말처럼 큰 도시에 나가서 경쟁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삶이 더 의미 있고 자유롭습니다. 부의 유혹을 피해라.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유지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면 반드시 세 가지의 장소와 세 가지 관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명예와 이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며 피로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벗어나 더 나은 장소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녀와 유혹의 장소입니다. 아틸라와 같은 많은 역사적 인물들은 미녀에 대한 탐욕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큰 야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잠시의 미모와 유혹에 빠져 자신을 잃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계를 아껴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아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과 그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돈과 물질은 결국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결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줄이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며 삶을 평화롭고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해야 할 관계들. 음식과 음료만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멀리하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금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귀중한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세요. 겉보기에는 고위층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권력에 붙어 있고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신뢰는 매우 귀중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사람에게 신뢰를 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줄이고
재산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평화롭고 차분한 삶을 추구하세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